자, 오늘 5월 7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여유가 있었는데 어제처럼 수익이 아니라 오후장에 갑작스러운 손실을 맞아서 벌어놓았던 수익금을 반납하고 약간의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자신감에 비중 조절을 좀 높게 했지만 오후장에 하필이면 매수하자마자 급락하는 타이밍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손절했으며 마이너스 1%도 손절한 게 아니지만 비중을 좀 높게 잡아서 수익금이 한 방에 깎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바이오 쪽에 돈이 집중되면서 게다가 기관의 돈까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코스닥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코스피 대형주 쪽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분위기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마감하였지만 코스닥은 또 최고가 근처에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에서 반도체 쪽으로 돈이 다 몰리면서 지수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뚫고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특이사항이 없는 편이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형주 쪽에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이 중요한 자리인 5만원을 지키지 못하고서 황금선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매수할 만한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미국 선물지수도 계속 오르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지수 상태를 보시면 특이사항은 없으며 현재 시간의 거래 마감까지도 미국 선물지수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미국 지수를 보시면은 일단 특이사항이 있는데 다우 지수가 황금선을 깼습니다. 황금선을 깬 음봉으로 마감했으며 지금 선물지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이 안 되지만 혹시나가 오르다가 윗꼬리를 달고서 긴 윗꼬리를 달면서 또 저가까지 내려온다면 황금선을 못 지켜준다면은 그때부터 좀 걱정스러운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은 무조건 올라줘야 됩니다. 나스닥 선물도 지금 9,000포인트가 넘었는데 오늘 최소 9,0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내일 시장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또 내일 시장에서도 반도체 쪽으로 기관의 돈이 집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코스닥에서 기관의 수급이 이틀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투신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전처럼 이틀, 길어야 3일 매수한 다음에 또 이렇게 크게 뒤통수를 친다면 이번에는 정말 지쳐버릴 것 같은데 이왕 고점을 뚫어준 김에 계속적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인 상승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쪽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수가 상승하면서 수급이 유지가 된다면 바이오든 다른 업종이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꼭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금요일 시장도 좋게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급 상태는 그렇게 특이사항이 없으며 코스닥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만 지속이 된다면 코스피 종목도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코스피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방향에 따라서 이것도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이 좋은 방향을 유지를 해준다면 혹시나 또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저번처럼 좀 위협적인 수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수급이 들어와야지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이며 지수가 상승 중에 있다면 먹을 종목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점을 돌파해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신고가 종목을 보더라도 60일 기준으로 정말 많습니다. 20일은 이걸 확인하기도 조차 힘들게 종목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으며 250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250일부터 보고서 여기서 볼 게 없다면은 60일로 넘어가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번 듣는 게 지겨울 만큼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이지만 어떤 종목을 매수하든 매도하든 황금선을 기준으로 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줄 때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테오젠 같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으면은 그야말로 대박이며 이거를 계속해서 보유했을 때 그 수익금이 정말 커지겠지만 셀리버리나 유비케어 이런 종목에서 계속 버텼다면은 엄청난 손실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줄 때 먹는 것과 황금선 그리고 절반 매도 매매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어떤 종목이든 편하게 매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종목을 살펴볼 텐데 유비케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유비케어가 시초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한 3%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8%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 지수가 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뒤로 매수세가 그대로 돌아오면서 주가가 장 초반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눌림목이 안 나와서 좀 고점에 사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3분 동안 계속 지켜보다가 제 원칙이 일단 시작하고 나서 눌렸다가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 그 타이밍을 좀 좋아하는데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지켜봤다가 이게 계속 오르길래 좀 아깝다 싶더니 한번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눌림목 나온 다음에 호가창도 좀 괜찮고 싶어서 접근을 해서 잠깐 수익을 내고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초가가 높고 시초가 출발 이후에 바로 상승해서 그 상승폭이 5% 이하가 아닌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빠른 수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고점 돌파할 때마다 매매를 해주었으며 거래대금 상위에 유비케어가 5천억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SK바이오랜드가 5천억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5천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5천억이 아쉽게도 하락할 때 나왔습니다. 상한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도 결국에 황금선을 못 지켜주니까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황금선만 지켜준다면은 어떤 종목이든 최악의 상황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황금선을 지키려면 또 여러가지 변수와 그리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황금선을 깬 다음에 바로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깼다가 지지 한번 걸리는 것을 보고선 그 지지 걸렸던 게 올라왔다가 다시 그 지지 처음 걸린 자리를 깨버릴 때 그때 정리를 합니다. 주가가 무한정 올라주면 좋겠지만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절반 매도로 인해서 줄 때 먹고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반 매도를 했다면 나머지 절반은 본전까지 내려올 때까지 편하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절반 매도 방법을 사용한다면 조금 더 편하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일봉상 봤을 때 양봉이 좀 살아있으면 윗꼬리가 달려도 괜찮았을 종목인데 지금은 윗꼬리 달린 것도 부족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영망치형 장대 음봉. 제가 가장 싫어하는 캔들이 나왔으며 이런 캔들이 나온 종목의 대응 방법은 아주 쉬운 편입니다. 아예 매매를 안 하던가 최소한 오늘 시초가를 다시 회복을 해줄 때 그때가 매매 타이밍이 되지 여기서 내려간다고 싼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다시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놓을 때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시초가인 8,800원 정도를 회복해 준 다음에 그때 다시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인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고점이 7,790원인데 마지막 체결까지 계속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정규 시장에서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까 정한 원칙인 8,800원을 다시 회복해서 좀 지켜줄 때 그때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망치형 음봉이 뜬다 해도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고선 서서히 올라와서 다시 급등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자리 회복까지는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올랐던 SK바이오랜드 시간의 거래에서 2%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을 매매 못했는데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기준가만 잘 정한다면은 그 기준가로 거래량이 몰리기 때문에 그 기준가만 잘 정해놓고선 매매를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응도 쉽고 올랐을 때 내렸을 때 기준가로만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전 고점을 보시면은 29,700원입니다. 이때도 29,500원. 비슷한 가격이긴 한데 29,700원 정도로 보시면은 29,500원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 고점이니까 이 전 고점을 지켜줘야지 그때부터 매수 타이밍이 오는데 이거는 오전에 잠깐 오르긴 했지만 전 고점조차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눌렸다가 잠깐 반짝했지만 이 반짝한 이유는 당연히 그 전날에 거래대금이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1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반짝인 거지. 결국에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도 황금선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거나 거래량이 그 전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적지 않은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 종목은 나중에 기준가인 전 고점, 조금 더 확실하게 대응하려면 전 고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 뒤로 좀 강력한 양봉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다시 중요한 자리를 회복해 줄 때, 그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래대금이 터졌던 종목이면 또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약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했던 종목은 분류를 항상 해놓고 이게 다시 터지는지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는지 그거를 꾸준하게 체크해줘서 급등할 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파세코가 있는데 파세코가 오늘 하락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어제 단일가가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 단일가 예고 딱지가 계속 걸려 있습니다. 오늘 마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럴 거면은 그냥 가비어처럼 단일가가 걸린 다음에 그 뒤에 고점 뚫어주면서 이런 급등이 나와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단일가 예고 딱지가 걸렸기 때문에 적극적인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돌고 돌면서 또 여기로 돈이 들어온다면은 그때 지켜주는 자리만 지켜준다면 또다시 고점을 돌파해서 급등이 나오겠지만 최근에 그래도 3거래일 동안 시세가 나온 만큼 쉬어가 주는 게 그 다음 상승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식이 갑자기 끝까지 급등을 해버린다면 단기간에 투자주의, 투자 경고까지 걸리면서 급등이 나온다면 그거는 고점에 물리기 딱 좋습니다. 시젠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까지 급등이 나온다면은 누군가는 단기 고점에서 물리는 것입니다. 항상 올랐다가 이렇게 지켜주는 자리. 약간의 행보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파세코도 단일가가 걸렸으면 좋았겠지만 단일가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쉬어가는 자리를 보고서 그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더라도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어차피 눈치 싸움이 끝나고서 바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겠습니다. 올랐던 자리는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양봉인 이쯤 한 이동평균선 5일선만 잘 지켜준다면은 어차피 거래량이 다시 몰릴 때 급등이 나올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삼성전자, 카카오가 또 올랐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수급이 들어올 때부터 이쯤부터 4월 14일부터 그냥 한 번쯤 잠깐 보긴 했는데 매매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이때 기간에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뒤로 외국인과 바톤 터치를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대형주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며 지금 접근하기에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매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아난티가 VI가 장중에 걸렸는데 이 VI가 걸릴 때 고점 돌파형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고점에 물렸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고점에 물려서 이것 때문에 유비케어에서 수익금을 절반 정도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알테오젠. 이거는 벌써 3거래일째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고 이제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간의 수급 상해를 보시면 오늘 코스닥을 주도한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을 해드렸는데 이 반도체 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 개 한 개씩 고점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또 묵직한 반도체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준 게 SFA 반도체인데 고점 돌파형입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이 투신 쪽과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아마 이 반도체 종목들, 여기 이름을 올린 반도체 종목들이 추가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4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종목을 너무 많이 분류하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내일 공략할 종목이 일단은 레고캠 바이오 이틀 동안 수급이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투신의 수급이 약간 약했는데 오늘은 쌍끌이 매수, 오늘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7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 줬으면 좋았을 텐데 만주 나간 건 거의 영향이 없으며 최근 2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가 17만 주가 나갔습니다. 이것도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이때 4월 16일 날 갭상승이 17%가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 기관 투자자가 전부 다 도망갔는데 이 도망간 자리를 이 기관 투자자가 다시 뚫어 주었습니다. 이 도망갔던 자리, 이 구간에서 실컷 도망가 놓고 도망간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완전히 뚫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드팩토 수급과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같은 바이오 업종의 시가총액도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매드팩토가 8천억이지만 예전에 고점 뚫기 전에 기관의 수급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나가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분위기를 살려놓고 또 분위기 살려놓고 5만원을 돌파하니까 이게 5만원에서 순식간에 8만원까지 지속적인 계단식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하루에 20%가 오를 만큼 정말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지속적으로 볼 예정이며 이 종목은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 전 고점을 뚫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기준가는 내일 시초가랑 전 고점, 이 전 고점을 유지해 주는 상태에서 이 정도 수급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게 고점을 뚫어주고 250일 최고가에 역사적 신고가 자리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 자리까지 한 26% 정도 오르면은 7만 3천원을 돌파합니다. 한 방에 돌파하기가 힘들겠지만 매드팩토와 같이 기간의 수급이 유지가 된다면은 이것 또한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초가가 3%에서 9%까지 약 6% 정도의 변동성이 나왔는데 저도 눌림 이후에 다시 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좀 끝까지 버텨볼까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중간중간에 뜨는 좀 위협적인 음봉 때문에 버티지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위로 매물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기관이 관여하는 종목에서는 엄청난 매물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드팩토로 예를 들자면 이것도 5만원 구간에서 위로 매물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5만원 구간 이쯤인데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폭락장 전에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5만원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매집을 할 때는 저의 오랜 경험으로 본 생각이지만 기관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매집할 때는 위로 매물대를 정말 가득 쌓아놓고선 자기들끼리 매집을 합니다. 주가가 절대 못 올라갈 만큼 물량을 엄청나게 쌓아놓고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조정을 하는데 얘들이 당장 주가를 떨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매도를 하고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관 투자자 성격이 원하는 물량과 원하는 일수를 채웠다 생각이 들면은 위로 엄청난 매물대를 빼버리면서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할 때는 위로 매물대도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은 얘들이 이거를 뚫어주지 않을 생각이구나. 이 정도는 추측을 하면서 매매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 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전 고점을 기준으로 스윙 투자로 접근하고 싶은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냥 장 초반에 이렇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면서 급등할 때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전 고점을 지켜주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JNTC라는 종목이 있는데 JNTC가 오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장중에
11,850원까지 올랐다가 그 밑에 호가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상장 초기의 고점이 11,850원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보면은 첫 체결부터 상승으로 출발하더니 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며 역사적 신고가는 이제는 설명이 지겨울 정도로 종목마다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아쉬웠던 점은 수급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투신 쪽에서 좀 들어왔더라면 내일 좀 힘을 실어줄 텐데 투신 빼고 연기금과 기타 금융, 보험, 금융투자 이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상장 초기에 투신 쪽에서 잠시 들어오다가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신고가에서 힘을 실어준다면 좋을 것 같아서 장중 수급 체크도 부지런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확인되는 수급이 쌍끌이 매수, 쌍끌이 매수와 전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만원에서 급하게 올라와서 고점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부터는 기준가가 전 고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단타치기에도 좀 호가가 괜찮아 보여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시장이 금요일인데 주말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 손실 본 것쯤 복구를 하고선 적당히 수익 내는 걸 목표로 잡고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